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묵직한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고자 영상 촬영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포스터로 본 일제강점기 전체사라는 책입니다. 서해 문집에서 나온 책이고요.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다양한 일제시대에 사용되었던 포스터들이 칼라와 흑백으로 표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일본 식민주의의 미학과 프로파간다, 역사를 좀 차분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 이미지화, 그리고 어떤 제국주의의 프로파간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에 딱 좋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분량은 많습니다. 전체 페이지가요, 견본 샘플 빼고 나면 전체 페이지가 586장 되고요. 여기 뒤에 부록으로 전체 포스터가 싹 다 나와 있어서 이 포스터 그림 보고 선전 문구만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한데요. 경품과 할인 포스터도 있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책은 최규진 청암대학교 제1코리안연구소 연구교수이고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규진 박사님입니다. 노동운동사를 전공했고요. 노동사 또는 일상생활사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셨습니다. 사회실천연구소와 역사학연구소에 참여하면서 역사 대중화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렇게 서적을 내시고 계십니다. 2023년 11월 30일 날 출판됐어요. 1949년에 출간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전체주의 독재를 비판하는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가상의 국가인 오세아니아의 독재자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으로 사람들의 모든 일상을 감시한다. 오세아니아와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을 맞비교할 수는 없지만 포스터가 주요한 선전수단인 것은 똑같다. 강렬한 색을 칠한 포스터는 중요한 시각 미디어이다. 선전가들은 다양한 대중에게 특정 이념을 제창하는데 비교적 값싼 형태인 포스터를 이용하고 대중매체 포스터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일제강점기 사전에는 포스터란 선전과 광고용의 문자와 회화라고 정의했다. 1919년에서 1920년 무렵 포스터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식민지 조선도 그 비슷한 시기에 포스터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는데 포스터라는 말이 그 당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광고화, 광고 그림, 선전하는 그림, 이런 식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성격을 규정할 때 식민지 근대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 모던, 곧 근대란 참 어려운 개념이고요. 그 개념을 이런 선전의 핵심이 들어있는 그림과 글을 통해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가 이런 시대였구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세뇌시키고 싶었고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구나 라고 이 포스터를 통해서 쭉 알 수 있습니다. 포스터 프로파간다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1880년 무렵 색채가 화려한 대형 5개 포스터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작품에서도 그 빅브라더 커다란 얼굴이 건물마다 또는 층층마다 움직이지 않는 엘리베이터마다 다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빅브라더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다. 특히 그 소설 속의 빅브라더의 포스터는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항상 자기를 따라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3대 디스토피아 소설 올덕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자마치니의 우리들, 조지 오웰의 1984 그 작품들 읽어보면요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올덕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도 공유, 안정 이런 포스터가 커다랗게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자마치니의 작품에서도 사람들이 다 숫자로 불리는데 투명한 유리 같은 그 건물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선전 문구가 방송으로 흘러나오고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1880년 무렵 색채가 화려한 대형 5개 포스터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파리나 베를린, 뉴욕의 거리에서는 광고탑, 빌딩 벽면, 교회 광고 게시판 등 5개 게시 장소가 생겨나면서 그러한 포스터, 화려한 색깔과 강렬한 색채 그리고 강렬한 문구에 포스터가 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포스터는 돈을 내고 5개의 게시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스타트했고요. 거리의 미술관이라고 할 정도로
화려한 색채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1890년대 포스터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고요. 수집가들을 위한 특별판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벽에 붙은 포스터를 떼어가는 일도 자주 있어서 아름다운 대형 포스터는 시각예술로서 여러 나라에서 포스터 붐이 일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에서 1900년대 구주 각국의 포스터는 선명한 색을 사용해 화려한 장식성을 과시하는 대형 석판화라는 점이 공통이었다고 하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포스터가 완전히 그 모습이 바뀌어서 병사 모으기, 전쟁 비용 조달, 절약, 국채 구입, 물자 제공 등 국민에게 호소할 필요가 있는 절박한 내용들이 아주 강렬하게 포스터로 제작되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전쟁을 선전하고 전의를 높이려고 포스터를 이용한 거죠. 비교적 저렴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요. 예, 이것이 이른바 대전 포스터라고 해요. 전쟁에 관련된 포스터가. 라디오가 아직 보급되기 전에 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포스터야말로 대중을 상대로 선전하고 광고하고 뜻을 모으고 국가의 즉각적인 필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이러한 포스터가 국민들을 선동하고 동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터로 본 일제강점기 전체사라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포스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하나하나 시대별로 훑어보면서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죠. 선전은 정치적 신념의 유포, 종교적 복음의 전파, 상업 광고 등을 일컫는 중립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가 제1차 세계대전부터는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선전이란 조작된 설득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선전이란 대중에게 침투하기 위해 동원되는 교활한 방법이다. 선전이란 자신이 바라는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촉구하려고 그들의 인식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선전이란 여론을 움직이려 할 때 쓰는 일련의 기술이다. 선전이란 정교하게 조작된 기만이며 속임수다. 이렇게 개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설득은 논리를 중심으로 삼지만 선전은 감성을 자극하고 호소한다고 합니다. 선전을 단순히 비논리적 사기나 거짓말과 똑같은 것으로 여길 수는 없지만 선전이란 국가의 의지를 전달하고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는 주요한 장치인 것만은 분명하죠. 변화하는 일제의 선전 정책을 이 포스터를 통해서 따라가 볼 겁니다. 일제는 식민 통치를 하면서 강제와 억압뿐만 아니라 설득과 해요도 많이 했는데요. 문화 사업을 해 민중의 환심을 사려고도 했고 또 본인들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도 포스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근대적 계몽과 대중 동원을 위한 선전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서 미디어가 발달하면 할수록 선전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죠. 자, 1929년 대공황에 이르기까지 평시 선전 분야가 크게 호황을 누리다가 1920년 일제도 선전이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오르게 되고 그에 따라 선전 기술도 정교해지면서 문화 통치기에 내선 융합을 선전하려는 이런 포스터들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면 내선 일체, 조선인 아이와 일본인 아이가 이렇게 서 있는 포스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전 기술이라는 게 있죠. 일본의 선전 정책은 1905년 통감부 설치에서부터 3.1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1919년을 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조선의 정보를 탐내는 일본인에게 조선 정보를 제공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 시기 일제는 주로 언론을 통제하는 정책을 폈어요. 선전이라고 해도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이고요. 본격적으로 선전이 시작된 건 제2시기부터예요. 일제는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근대 미디어를 동원해 선전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신문에선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선전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어 가운데 가장 큰 유행이다. 선전이란 영어의 프로파간다를 번역한 말이다. 그래서 제2기는 1920년대부터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선정보위원회가 활동했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조선 통치 실패에 대한 나라 안팎의 비판에 대응해서 여론을 쇄신하고 독립의식을 억제하려는 선전으로 포스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기는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 패전에 이르기까지 조선중앙정보위원회가 주도하던 시기입니다. 여론을 통일하고 사상전을 준비하기 위한 정보 개발, 선전 기관으로 활동했는데요. 제3기에는 일본이나 조선이나 전쟁을 위한 선전에 집중했습니다. 대전 포스터겠죠.
조선은 황국신비나 선전을 통해 시국 인식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일본과 달랐다. 선전 테크놀로지와 포스터. 자, 일단 신문은 총독부의 통치 방침에 협력해서 신문 보국이 매진하고 있다. 라디오는 뉴스와 강연 방송, 관청 공시사항을 널리 알리고, 영화는 영화 영향력이 큰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선의 관청 영화에서 총독부 영화반에서 만든 영화가 상영되게 했습니다. 강연회는 가장 널리 보통으로 행해지는 개발 선전 방법이고요. 여기에는 총독부 국과장을 비롯해 관민 유명 인사를 동원해서 시국 인식과 국민 정신 총동원에 대한 강연회를 여러 번 열었다고 합니다. 좌담회도 있는데요. 강연회와는 다르게 강사와 청중이 질문, 응답 또는 의견 교환을 나누는 자리가 좌담회인데, 주재소와 경찰관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 좌담회가 조선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매우 효과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미시바이라는 그림 연극이 있는데요. 시국 인식과 내선 일체, 방공 방첩, 저축 장려, 납세 장려, 위생 사상 보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림 연극 가미시바이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자, 뉴스 사진은 간편하게 제출해 제시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지방의 민중에게 시국을 인식시키는 선정력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포스터와 삐라인데요. 선전용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또 다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포스터와 삐라입니다. 선전적 도안과 선전적 표어로서 직접 눈에 간단하게 호소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셀로판 삐라도 있습니다. 자동차, 기차 등의 유리나 집의 문 등에 딱 붙여서 사람의 눈에 띄게 하고 수시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신문, 라디오, 영화, 강연회, 좌담회, 가미사비, 뉴스, 포스터, 삐라 등 선전 도구 중에 가장 저렴하고 눈에 가장 많이 띄고 효과가 큰 게 바로 포스터입니다. 직접 눈에 간단하게 호소하는 효과가 있어서 일본이 아주 자주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제3기인 중일전쟁 이후부터는 이 포스터와 삐라 활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포스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또 식민지 백성인 조선인들에게 무엇을 주입시키려고 했으며 어떠한 선전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여기 포스터를 통해서 저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양하게 실려있는 포스터가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학생들이 이 포스터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일제사를 좀 훑을 수 있지 않을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책은요, 일제강점기의 매체와 문헌에 실려 있는 거의 모든 포스터를 수집하고 정돈한 것을 토대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포스터 가운데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도 여기 다 많이 실려 있고요. 색이 선명하지 않고 흑백으로 된 것일지언정 다 깔끔하게 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많은 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책이 묵직합니다. 두께를 보시면 알겠지만 책에 실려 있는 포스터 하나하나가 아주 희귀한 자료도 있고요. 방대합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나누어 놓으셨어요. 학생들이 이 꼼꼼하게 글 하나하나 읽지 않는다고 해도 말 그대로 포스터만 보고도 일제강점기를 이해하기가 전체사를 이해하기에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료를 발굴해서 충실하게 담은 책, 깨우쳐라 국민이요. 그 다음에 널리 알리니 한국신민이 되어라. 동원되는 신체와 물자. 이렇게 해서 총 4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신 선생님께서 매체와 문헌에 실려있는 거의 모든 포스터를 새롭게 발굴해서 정리하고 나눠놓고 시대별로 파악해 놓으셨고요. 일제 지배 정책을 촘촘하게 해설하고요. 포스터의 정치문화적 맥락을 풍요롭게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미학이라든지 프로파간다, 정치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제시대를 좀 더 흥미롭게 알고 싶은 우리 학생이나 교양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훑어 읽어서 일제강점기 전체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묵직한 책입니다. 긴 겨울 동안 한번 재미있는 포스터 구경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 책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포스터만 봐도 상당히 일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가는 책, 최규진 선생님의 포스터로 본 일제강점기 전체사입니다.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현숙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